졸업을 앞둔 시기에서 많은 환경과 길들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어입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막상 영어 시험만 치면은 점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재미있게도 해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가며 노력을 해왔는데 정해진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발목 잡히는 무게가 무거워져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나 제한 시간 내에 풀어내야 하는 시험에선 제 실력만큼 나오지를 않아 문턱에 계속 걸려있는 상황인지라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문인지 분별력 또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 짚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스승님께 속 시원한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게 부족하다, 수학이 부족하든 영어가 부족하든 무슨 재주가 부족하든 무슨 뭐 이런 게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데도 갈 수 있는 데를 먼저 정보를 타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좋은 데를 해서 영어로 맨날 걸리는데 그거 들어가려고 달라들면 안 되죠. 우리는 사회 접근하는 것이 사회 접근성을 내가 할 수 있게끔 갖춰놓은 데를 가야 돼요. 일단은 내가 농띠를 좀 쳤다면 너무 좋은 데를 기대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야를 내가 조금 덩어시했다, 좀 이렇게 방치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걸린다라고 하면 그 분야를 좀 피해서 가는 게 맞고, 요 분야에 계속 도전을 하면 내가 시간 낭비를 하면서 내 자신의 그 상처를 입죠, 이게. 그런 것까지도 1, 2년 가버리면 내가 힘이 더 떨어져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거 가가지고 이 모지라는 것도 시간 텀 나는 대로 내가 갖추는 거죠. 요게 낫지. 그래서 뭐든지 이게 지금 내가 영어가 돼가지고 요게 들어가면 좋지 싶으지만 잘 생각해봐. 요새 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삼성이 2년만 다니면 나오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여기에만큼 그래도 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니기 시작을 해요. 네 인생 절단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미래는 큰일 나는 거죠. 삼성이 나오고 싶을 때는 당장 나올 수 있는 젊은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게 또 보이고 다른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너무 아깝다 놓치기에는 아까운 게 아니라 나야 다른 걸 또 주죠. 자연은 항상 우리한테 항상 끊임없이 줍니다. 근데 네가 어떤 걸 결정을 해갖고 딱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안 주죠. 근데 이게 내한테 점검해라하는 게 3년의 시간을 줘요. 3년의 시간을 주는데 이걸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딱 놓으면 그 다음에 3년 동안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걸 또 줘요. 여기에 나가면 또 언제 치자리 구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이 사회에서 노력을 한 거지 자연은 너희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항상 이끌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이 우주가 운행되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게 우주가 생겨났고 우리 천지창조가 일어난 것이 우리 인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제일 늦게 인육을 서고 사람으로 오다가 보니까 우리는 뭔가 자연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하고 육신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 영혼하고 육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내 육신 안에 있고 요 육신이 영혼을 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혼이 살아가는데 연장으로 서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 육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원소들이 얼마나 많은 원소가 필요하냐, 인간이 왜 제일 뒤에 왔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육신을 만들기 위해 갖고는 우주에서 생산한 원소들이
수십 가지가 보태져서 만드는 겁니다. 우주에서 원소 하나하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수억만 시간이 걸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수십억 년 걸려서 이 우주에서 원소 하나하나들이 생겨나고 지금 이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 육신의 물질이 우주에서 생산된 원소들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이 완비가 됐을 때 우리 영혼들이 이 육신에 차고 들어와서 인간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운행되는 원리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은 이 자연이 우리를 전부 다 지켜보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자연이 뭔지를 알고 내 자신이 초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잘 알고 자연을 믿고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이 시기에 내 앞에 준 거를 잘 열심히 내가 조금씩 노력만 하고 있으면 길은 다 이끌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조금 모질해 가지고 이런 거 그게 너무 애쓰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조금 미달돼서 너무 고민해야 될 거라면 방향을 조금 틀어라. 방향을 조금 틀고 근데 내가 만일에 이것을 조금 더 보충을 해갖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그걸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 그런 것이지 스트레스 받을 정도라면 그건 방향 틀어야 됩니다. 너 미련 팔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첫 번째 질문이랑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요. 예, 저는 배우 전공을 해서 15년 정도 노력을 했었는데 나름 열심히 했지만 변변한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 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접하게 되고 지금도 회사에서 디자인 배우고 모델 활동하면서 나와서는 스터디 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법을 접한 이후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였더니 제가 지금 요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예 다 놔버릴까 하면은 무엇을 놔야 될지 분별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를 잡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연애 활동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연예인이라 그러나 연애 활동한다가 할때 또 남녀 연애한다 할라. 이 연예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많이 생산되는 시대입니다. 학과를 그게 나왔으니까 연예인이다. 요렇게 이야기하고 그쪽이 내 길이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들의 70%가 전부 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고 우리가 연예인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연예인 같아요? 정치인 같아요? 대통령은 최고 연예인이 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달이에요. 최고 연기자도 돼줘야 되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끼를 가져야 대통령이 돼야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연예인일까요? 교수일까요? 교수님이 만일에 인기 있다면 연예인 맞아요? 아니에요? 연예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스님이 연예인일까요? 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인기를 얻었다 이러면 연예인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인기를 얻어갖고 탁 나와서 미디어에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떴다 이래야 되는 거죠. 미디어에 나와서 떴다 이렇게 되는 연예인이고 미디어에 못 나왔다 안 떴다 연예인이죠.
우리 국민은 모두가 지금 연예인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에 뭐를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갖고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축구하는 선수들이 연예인일까요? 운동선수일까요? 연예인이에요. 모든 이 스포츠도 전부 다 연예인이고,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잠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잠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안 돼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부 다 연예인인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뇌를 갖춤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임새를 갖기 위해서 갖추느냐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 해가지고 국민한테 아주 뭐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연예인이에요. 수학선생도 연예인이 될 수 있고, 자기 특기를 가지고 세상에 두각을 해갖고 인기를 얻는 사람이 연예인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 지금 질문하는 우리 젊은이는 인기를 아직 못 얻은 것이지 연예인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회 연예인으로서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를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예인으로서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는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못 잡아주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무한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무한하게 할 일이 많은데, 아까 내가 조금 이 공부를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라. 인기를 얻으려고 달라들지 말고 이 사회에 필요한 거를 찾아서 해라. 인기는 네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얻어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들잖아요. 얻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 이러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니까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해도 못 얻어. 돈을 벌려 하는 사람 있죠. 많이 벌고 싶어. 노력을 막 하는 사람은 내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 돈은 안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들면 못 얻는 것이고, 돈을 벌려고 들면 못 얻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를 놔주려고 들면 아픈 거한테 졌어요, 지금. 이걸 놔주려고 억지로, 이건 못 놔주는다라는 얘기죠. 사회 통째로 이제 구조론을 배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무엇으로 필요할 사람이 될까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연예인들은 앞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회에 어떤 분야가 됐든 내가 찾을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도 하나만 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뒤에 또 돌봐주고 무슨 지금 만드는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게만 가야 연예인이고, 노래 이런 것만 불러야 연예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각 분야에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필요하고 연예인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같이 연구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의 성격이 바뀝니다, 앞으로. 이제는 인기가 있었다라고 해갖고 이 인기 이렇게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를 얻어갖고 부각돼갖고 가는 쪽은 가는 거고, 다른 쪽을 찾아야 될 사람은 일로 못 가요. 일로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이쪽으로 갈 사람은 벌써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죠. 어떤 선, 1급, 2급, 3급 딱 나와요, 이게. 그럼 10년 안에 나와버려요, 이게. 나와버리고, 10년 안에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자리 못 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선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연예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안 한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어갖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회가 발전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 지금 전부 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 이게 또 떠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 그렇게 우리 정법 공부하는 정법 가족들의 이제 연예인들, 앞으로 이제 조금 모아라. 모아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렇게 이 사회에 필요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 누구한테 이렇게 갖고 얽매이고 내가 거기에다가 조금 뭐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이러기보다는 또 우리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회를 바꿔보자는, 요런 것들도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게, 그러면 이제 사회가 다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그쪽 여러분 내가 뭐 이런 그 기초 공부는 해놨으니까 이거로 갖고 다변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은 우리 정법 안에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좋지 않은 일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갖고 있었고요. 좀 지내다 보면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가까운 가족들한테 좋지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할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도 있고, 좀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성격이고 이런 성향이고 지금의 기분이 어떻고 표정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해서 저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일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때, 그리고 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의 차이를 갖고 있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풀어가야 되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라는 거. 누구든지 그 말은 씁니다. 근데 네가 상대를 아냐? 상대를 모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답니다. 한참 착각하는 소리, 나는 진짜 그러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상대를 알라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상대를 알 수 있고, 상대를 알아야 상대방 입장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 입장,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상대방 입장. 그건 네 거, 그것도 네 거예요. 상대방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요런 것들에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많은 오류를 범하고 뭔가가 자꾸 혼선이 일어나는 요런 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는 것이고, 안 좋은 거를 상대한테 전달을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선을 만들어줘가지고, 이거는 전달입니다. 라고 하고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전달을, 내가 이런 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전달이지. 요런 걸 분명히 선을 그어준다면, 이걸 가지고 다른 일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달의 입장이냐, 안 좋은 걸 가져와갖고 나를 지금 흔드는 거냐, 요런 건 썩는 거냐, 요런 건 다른 거죠. 전달자는 전달해야 돼. 내가 전달할 필요가 없는, 상대한테 전달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인데 전달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달을 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좋은 거는 어지간하면 전달하지 마라. 왜? 안 좋은 걸 전달받고 나면 그 사람부터는 지금부터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달하지 마라. 안 좋은 건. 좋은 거는 어떻게 하냐? 전달해라. 그 사람이 그걸 좋은 걸 전달받고 나면 지금도 좋아집니다. 인간은 좋은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내가 즐거워, 재밌어, 이러면 니한테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제부터.
근데 안 좋은 거를 내가 전달을 받아서 받고 나니까 지금 계속 우울해지고 안 좋아져요, 이제. 요런 거는 같이 놀지 마라. 어지간하면. 예? 근데, 너무 말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이 놀지 마라. 너무 말하는 것도, 나도 이렇게 그 양념에 조금 묻었기 때문에 너무 말하는 거 자꾸 듣거든요, 이래. 그러면 지도 그러고 소속이 돼가 있다고, 지금 소속. 그러니까,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공범자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을 하는 거 싫다 하면서도 지도 들어, 이래 또. 그리고 나는 너무 말 안 한다 하면 또 거기 말을 또 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너무 말을 자꾸 한다는 건 네가 할 일이 없다는 소리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너무 말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70%는 너무 말을 하는 데서 전부 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에서 나무꽃 간섭으로 70%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줄이더라도 우리는 굉장한 이런 이 사고에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헐뜯고 남의 말하고 남은 일어나는 이런 걸 자꾸 하고 있으면 우리 할 일은 개발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발전성 있는 시간을 글로 뺏기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시간은 지금 아까운 줄 몰라요.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고 그런 데는 내가 피하고 나서 그럼 피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도 피해라. 할 일이 없어도 피해야 돼. 그거는 피하고 그러고 나는 낮잠을 자든 극장을 가든 하여튼 나무 말하고 남 헐뜯고 하는데 내가 거기 시간을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요런 것들 이게 안 좋은 일들은 내가 받기 시작하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을 자꾸 받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겨. 그래 어떤 두 가지를 내가 받아야 될 때 두 가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좋은 게 한 가지 있고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을래? 좋은 것만 하라 그래요. 좋은 것만. 그게 매도 먼저 맞는다고 안 좋은 거를 내가 봤죠. 그때부터 나는 기운이 딱 떨어집니다. 한 방. 떨어지면은 요때부터는 내가 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게 와도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좋은 거부터 먼저 내가 접해갖고 막 신나게 너무 좋은 거라. 좋으니까 기운이 한 단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가만 아까 전에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랬지. 안 좋은 거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기운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들으면 소화가 돼갖고 처리가 돼요. 힘이 생겨버렸다. 좋은 일이 있어야 기분이 좋으면 내가 이 기운 상승이 한 단 올라가요. 이러면 어지간한 거는 내한테 오는 이 탁한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탁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요런 것도 우리가 뭔가 생활 속에 우리가 바르게 뭔가 접근해야 되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좋은 일부터 하세요. 좋은 일. 좋은 일 하고 나서 나쁜 게 닥쳐오더라도 이건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쁜 것부터 처리는 먼저 하고 좋은 거를 틀린 소리다. 내 기운이 다운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좋은 것도 좋게 안 돌아오고. 항상 좋은 것부터 하고 재밌는 것부터 하고 신나는 것부터 해라. 그러고 나면 기운이 살아나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질이 좋아지고 세상에 일을 갖다 내가 이게 접해도 안 좋은 것들도 벌써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져가 있기 때문에 내한테 그 침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 어려워져.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알겠죠? 전달할 때 안 좋은 건 전달하지 마라. 예. 네, 안녕하십니까. 26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젊은 세대의 입장으로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했던 건데 평소에 우리는 항상 청소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 스승님이 또 청소 전문가 17년 동안 쓰레기 주우셔가지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게 뭔가 하기 싫어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는 이 청소를 일생 동안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느냐면 할 일 없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산에서 청소를 왜 했느냐면 할 일이 없어서 했어요. 17년간. 나는 17년간 땅에서 쓰레기를 줍고 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해서 쓰레기만 줬었지. 그 쓰레기를 주스면서 수행이 됐던 거는 나중에 알았던 거지.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줬는데 17년 동안 옷을 입고 들어간 채로 17년간 그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갈아입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좋은 음식은 먹어본 적도 없고,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었지, 좋은 음식은 산에 있으면 좋은 음식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 먹었다. 사회에서 좋은 음식 많이 먹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으러 가고 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환경이 어떻게 됐든 내가 뭔가 깨닫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나는 쓰레기 줍기 시작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정화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잘났고, 너무 이게 잘난 척을 하고 살았던 걸 내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제 시작을,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건데, 산에는 왜 좋은 음식이 많으냐 하면, 내가 산에 있으면, 산에는 과거에 전부 다 이렇게 빌로 오는 데가 산입니다. 구슬하러 오든, 신을 찾아서 오든, 기도를 하러 오든, 전부 다 산에 들어온단 말이죠. 산에 들어오면서 과일을 사가지고 오더라도 제일 좋은 걸 사갖고 올라오는 법이에요. 신한테 바치는 거는. 근데 가격도 깎지도 안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곡식은 산에부터 먼저 올라요. 산신한테 바친다. 그런 식으로의, 이는 그 성스럽게 사람들이 뭔가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이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이 올라오죠. 좋은 음식 한 개도 손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세상에 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입에 이을 수 없었다. 세상에 잘났다라고 살았지 세상을 위해서 한 가지도 일한 적이 없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꿇어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쓰레기 안에서 나오는 음식만 내가 먹었지, 이 좋은 음식을 갖다 재단에 올려놓고 그걸 내가 먹도록 신들이 놔두고 가라고 해갖고 그거 놔둔 것도 신들한테 공수를 받는다라고 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음식을 놔두고 가거라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놔두고 가라 해서 놔두고 갑니다 하고 그 소리까지 내한테 하고 가요. 그러니까 뇌를 공부시키려고 사실은 영이 맑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거기 오면 영이 맑았던 거죠. 그래서 말을 다 듣고 내한테 전달하고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해도 나는 그 음식 한 개도 손댈 수 없었던 것이,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이 음식을 입에 이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새도 선생님 잘 안 드십니까? 난 잘 먹습니다. 왜 잘 먹냐? 한 일이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니까 내가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내 할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음식을 내한테 대접하려 하니까 그걸 케이 받아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이 내한테 대접하니 그걸 먹지, 아직까지 내가 먹고 싶어서 뭘 사 먹는 법은 없다. 내가 한 일이 없으면 좋은 음식도 안 올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오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지 않으면 그대로 살면 되지. 안 오는 걸 갖다가 챙기려고 달라든다면 그건 내 욕심이다. 세상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내한테 필요한 게 오는 겁니다. 내한테 필요한 게 왔다면 할 일을 하라고 또 온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끔 지금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다. 의무를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잘 배워갖고 내 잘 살라고 이걸 배우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연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자연에 맞게끔 살고자 노력을 해야 지혜가 나오고 세상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모르고 그냥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 나는 그래서 청소 전문가가 됐는데, 청소 전문가가 됐는데, 근데 나는 지금 청소 안 합니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배우는 사람들이 청소도 해가며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앞장을 서갖고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줍니다. 쉬더라도 청소하지 마라. 그럼 청소 누가 하냐? 배우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남은 내버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라도 청소를 하면서 깨끗이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하나 배워간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청소하고 굳은 일부터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스타가 돼가지고 갑자기 떴다. 이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 사람은 지금 빨리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갔으니까 그 일을 잘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시기를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는 것이니까 그걸 보면서 시기한다면 너는 절대 크지 못한다. 이 사람은 빨리 세상에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지만 나는 천천히 많은 질량으로 또 필요해질 것이니까 갖추고 있어라. 세상에 어떤 사람 한 명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너희들을 갖추고 공부를 시켜서 뭔가를 이 세상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지 우리는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또 이렇게 떠나는 그런 동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은 내가 이 시대에 온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을 갖고 온 것이고 이 시대에 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살라고 하는 이 욕심보다도 뇌를 어떻게 갈고 닦느냐. 여기서 네 할 일을 주어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닦고 갖출 동안에 내가 손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내 자신을 닦는 데 최고로 좋은데 또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계속 청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도 하면서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요 청소는 내가 손대면 안 될 시기가 있는 겁니다. 사회가 필요할 때 일을 할 때는 내가 저게 보이더라도 내가 그걸 볼 수는 있어도 내가 주소면 안 될 때가 온다. 그럴 때는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네가 그걸 죽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네가 거기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이 스승님이 17년 동안 산에서 누가 버린 걸 전부 다 무당이 버린 것도 등산객이 버린 것도 전부 다 주워가지고 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뭘 버리고 있어도 나는 그걸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또 해야 될 사람이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내가 주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성실한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나는 청소도 뒷마무리 해놓고 나는 가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은 한계를 배우도 더 배우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하늘이 너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다면 노력한 질량의 값은 하늘이 분명히 너한테 준다. 이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시절에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가지고
진로를 찾는데 눈물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제 직업은 자동차 보험 영업입니다. 현재 하는 일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일을 하니까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은 이제 사원이 아니라 팀장이나 실장, 좀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질문인데요.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한테 경계심이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고 챙기는 점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가기가 힘들까요? 그리고 이런 성격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 정법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강의 들은 지가? 네, 2달이요. 2달. 네. 아, 그래서 이런 질문 지금 하는 거죠. 네. 아, 예, 앉으세요. 나의 질량이 모자라면서 나는 높은 자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이 자리보다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높은 자리 가면 분명히 여기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제자리로 다시 안 오면 굉장히 힘들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고 가져야 되는 거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억지죠. 그만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높은 자리 그러면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 실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진다. 가집니다. 내 실력을 갖춰라. 그럼 실력을 갖췄는데 지금 어디서 갖췄느냐? 일상생활은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정법 들어라.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지금 2달 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안 돼요? 돼요. 2달 들어도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걸 6개월 내지 7개월만 듣고 나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사원을 한다라든지 영업을 뛴다든지 이런 걸 뛰는 분들은 지금 사람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좀 인기를 얻었다고 어떤 자리에 가는 것만 가면 나중에 가면 다시 내려가서 공부를 다시 시킵니다. 사람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게 영업을 지금 뛰고 있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안에는 전부 다 네 공부가 있고 네한테 주는 에너지가 있고 이걸 좀 더 에너지를 모아갖고 네가 앞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업을 뛰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영업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주어진 이 자체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며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이 안의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또 모르는 걸 배우는 거는 어떤 걸 배워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기초 공부가 없이 영업을 뛰니까 나중에 자리는 올라갔는데 나중에 또 널찌야 되는, 아픔을 겪는 요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공부하라고 환경을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 자리를 내가 가려고 이런 거는 내려놓고 그렇게 안 해도 올려줄 테니까. 그게 내가 만나는 이 손님들, 이 손님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초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법을 들으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요런 거를 내가 영업사원 탁 치면 영업사원에 대한 게 쫙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개 제목을 보고 내가 몇 개 듣고 또 이렇게 직장인 가면 직장인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제목을 보고 몇 개 듣고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묻는 말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내 질량만 채우면 그 자리는 무조건 가게끔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런 거는 욕심 안 내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예. 질문은
예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젊은이들이 뭐 어른들한테 얘기를 나눌 때 예의 없게 행동을 하거나 뭐 종업원들한테 돈을 던지는 행위라던가 그런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예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도덕도 배우고. 근데 그런 행동들이 요즘 어른들이 보시기에 뭐 예의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예의라는 그런 기본이 과연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종이를 버리고 싶을 때 확 버리는 게 예절입니다. 예의입니다. 버리고 싶을 땐 버리세요. 그게 예의고 예절이에요. 우리는 그걸 확 버리게끔 안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런 행동은 나오게 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참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여기 곰 썩어가는 거죠. 지금. 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르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위에 사람들이 알고 사회가 알아지는 겁니다. 참으려고 들지 마라. 너는 지금 할 수 있게 해놨을 때 이거를 주체 없이 해라.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사회가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빨리 이 사회는 만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참고 있다면 이 사회는 만지기가 계속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진다. 표출해라. 우리 젊은이들은 표출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내가 썩나면 썩내야 되고, 그래야지 왜 썩내는지 이제 뭔가를 돌이켜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꼭 참고 있다면 네 안에 가슴에 아주 피멍이 드는 이 자체가 세상을 다시 크게 어렵게 만들 테니까 꺼내세요. 꺼내가지고 바르게 잡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내 지금 이 환경은 지금 버려야 되는데도 억지로 참는 것은 이거는 니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 사회에 도움 안 됩니다. 사회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젊은이들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것이지 참아가지고 세상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환경이 나올 거는 나와줘야 또 이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게 많이 환경이 되면 젊은이들 모아놓고, 이제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를 토론하자 할 겁니다. 이때 다 털어놓는 거죠. 내가 던질 수 있게끔 환경이 돼갖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를 방치한다면 그것만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지금 딱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걸 잘못한다라고 보지 말고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앞으로 이런 사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부거든요. 공부는 피하려고 들지 마라. 보는 것은 직시하고 잡아여서 이런 사회를 이렇게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초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 안 좋은 게 보인다고 피하려고 들지 마라. 어차피 네가 피해도 일어날 거는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앞으로 이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돼야지, 안 좋은 사회라고 욕하고 비판을 한다라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그건 비판할 일도 아니고 현재 이 사회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 이건 전부 다 우리 공부 과제고 우리 숙제고 우리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지금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우리 할 일은 찾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그 사회를 만질 수 있는 인재가 없다면 이 사회는 썩어갈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
더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스승이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을 모두 잡아갈 것이고 같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내가 이끌어주고 키워줄 테니까 조금만 같이 노력을 하자. 예. 우리가 계속 정법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신경 쓰면서 공부하던 부분이 생각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스스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한테 왔던 모든 환경이 왔던 거를 이걸 어떻게 열심히 내가 만지고 갔으면 어려움이 절대 안 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네 앞에 온 거를 전부 다 잘 만지고 갔더라면 어려움은 안 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는 내한테 준 환경을 가지고 골라갖고 콩 빼쁘고 담아내기 빼쁘고 뭐 빼쁘고 다 빼쁘고 난주 없으니까 조금 주워 못 쓰니까 이거 갖고는 처리 능력이 안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을 전부 다 잘 만져가는 이 기초 공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한테 혼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거를 피하려고 들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소화를 하는 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고 사회에서 안 좋은 게 보여서도 이걸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게 흡수하는 요거를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요래 되면 지금이라도 내한테 또 어떤 미션을 준단 말이죠. 환경을 지금 우리한테 주는 환경은 과거에 과거할 것도 없죠. 몇 년 전에 니한테 주었던 이 환경들을 놓치고 없앴던 걸 다시 요렇게 만져가지고 조금 질을 더 크게 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때 놓쳐버렸잖아. 그러면 요걸 더 이렇게 세게 해서 줘갖고라도 네가 그걸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질량이 더 크게 준다라는 거죠. 질량으로 하면. 왜? 다 흡수를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걸 안 주고 다른 걸 줘도 되는데,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 뭉치갖고 이거는 너 흡수해야 된다. 이래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나이는 내가 한 살씩 더 먹는다라는 것은 질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1년 이 사회를 더 살게 되면 진화해야 돼요. 진화 발전. 해야 되는데 뭔가 주어지는 미션을 전부 다 골라내버리면 시간은 갔는데 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갔을 때 주는 미션이 있거든요, 이게. 시대적인 미션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습관을 바꾸어서 주는 미션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100% 소화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30%만 소화를 해도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한 개도 없습니다. 만약에 70% 소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너는 이 세상이 인재로 변합니다. 100% 소화할 수 있게끔 내가 되는 사람은 극히 수가 작죠. 기본적으로 70% 소화를 했다 그러면 너는 100% 소화한 거로 칩니다. 이런 거죠. 특수한 사람들이 그 이상을 가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가 지식인들은 70% 소화를 하게 돼 있다. 이런 거 모든 세상에 이게 원칙은 70%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100%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겁내지 말고 이제 정법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요거를 정법을 우리가 잘 응용을 하면 굉장히 발전이 빠릅니다. 빠른데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이야기해 줬듯이 내 주위에 친구가 있고 주위에 갖춘 사람이 있으면 정법을 같이 듣도록 노력해 보라는 거죠.
들어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이건 좋으니까 니도 들어라 이러지 말고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만큼 갖췄다면 우리가 차 한잔 하면서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좀 부탁을 하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자라고 부탁을. 그래 한두 개를 우리가 필요한 거 친구니까 서로 간에 어려움을 잘 알 거 아닌가. 그러면 조금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알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요거를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거. 이러면서 같이 차도 한잔하고 들어보면서 이거로 갖고 의논을 좀 해보는. 이게 처음에는 정법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정법을 들어보니까 뭐 대충 듣고 뭐 이 정도에 이렇게 해놓고는 또 안 듣다가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한 세 번째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끌어안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정법을 듣고 나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침체해요. 이때 왜 침체하고 있느냐? 네 혼자 계속 듣고 있어서 그래. 내 주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주위의 사람하고 같이 듣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의 상대가 듣는 거하고 내가 듣는 거하고 대화가 돼요.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같이 듣고 의논 좀 하고 같이 듣고 의논 좀 하니까 이건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이래갖고 막 즐거움도 생기고 신나기도 하고 재밌고 이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하다못해 이렇게 내가 듣다가 우리 엄마하고 같이 들어도 돼요. 엄마 이거 들어 이렇게 하면은 엄마 못 들어요. 엄마 엄마 일로 봐. 이거 우리 차 한 잔 이래 내놓고 엄마 요거 털어놓을 테니까 우리 같이 들으면서 차 마시자고 이래. 그래갖고 이거 들어보고 엄마가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 언니도 그럴 수 있고. 같이 들어보는 거. 들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같이 들어보는 거. 그래갖고 이걸 나누어 보는 거. 우리가 친구가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거. 후배가 같이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거. 요렇게 하니까, 이제 요걸 갖다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 통하는 이제 친구가 있고 후배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기운이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 소통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내 혼자서 이렇게 쌓이게 돼요. 요래 되면 힘을 크게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소통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배가 힘이 나와요. 소통되는 사람이 10명이 됐다. 엄청난 힘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법을 듣고 소통되기 제일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이 정법을 같이 들어보는 거. 그러고 이걸 한번 나누어 보는 거. 몇 번만 한번 해보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 겁니다. 요걸 통해서 정법을 같이 들으면서 내하고 이렇게 동지성을 같이 나누는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확 터집니다. 이 둘이만 우리가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지고 힘들지 않아지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게 잠재하고 있는 이게 다지고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그때서부터 열려버리고 그렇게 우리 성장판 자체가 눌리갖고 있다가 소통이 일어나면 성장판이 터져버려요. 이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질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걸 경험을 안 해갖고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정법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다른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경험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예. 공부의 중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기 점검입니다. 예. 중간 점검이라는 것이 네. 내하고 타인하고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나누어 볼까 이런 걸 해보는 것이 중간 점검이 되는 거지. 스승을 맨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를 맨날 만나면 나도 그래 할 거예요.
요 봐. 너 어떤 본문이 좋대. 이래가지고 어떤 강의가 좋던가 골라라 해놓고 내가 같이 듣고 같이 나누어 봐주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친한 사람하고 이걸 같이 강의를 듣고 나누어 보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되는지 본인들이 알 겁니다. 안 해봤어. 들으라고는 했는데 이 한 주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듣는 걸 안 해봤더니 해보면 알죠. 그리고 나누어 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거 좋다라고 우리가 나누다가 좋아갖고 하나 더 들어보자 해갖고 3개만 들었다. 너는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부터 갖춰집니다.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서로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걸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받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지금의 현재 우리 사회, 여기는 인간 한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질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람하고 소통을 우리가 하면은 저 사람이 죽고 싶은 게 사라져 버려요. 죽고 싶던 게 살고 싶어진단 말이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지금 이게. 그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를, 사회가 그렇게 구조를 우리한테 맞게끔 공부를 못 시켰던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개인주의로 다 변해버렸거든, 이게.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소통만이 내가 에너지를 얻는 길이에요.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는 다 얻는데, 내 앞에 사람하고 소통을 해갖고 얻는 에너지, 이것이 율동력이 다르다, 이 말이죠. 질이 틀려, 이게. 자연이 주는 거하고, 인간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 주고받는 거는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제가 상대를 평가하고 탓한다는 것에 잘못함을 알고 상대들을 내가 지금은 실력 부족으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냥 그 상대와의 최대한 이야기 섞는 상황을 내가 좀 피하고 내 일에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느 순간 상대들이 행동이 갑자기 그때와는 정반대로 바뀌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면서 그날 마음 먹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지금 있는 이 환경 그대로가 정말 나에게 최대의 환경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뒤바뀐 행동을 보고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시도해보지만 역시 문제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 마음을 잡고 저의 일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상대들은 그날과는 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하지만 다시 지내려고 시도를 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지, 제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때문에 아무튼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또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정체하고 있다. 신나게 갈 때는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정체하면서 지금 여기서 아주 정체 속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인자 30인데 이때까지는 경험한 거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요거만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왔었습니다. 요런 것도 도전하고 저런 것도 도전하고 저런 것도 도전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가 실력을 갖췄던 거는 기본이 돼가 있으니까 여기서 위아를 점하고 이 사람들이 내 따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 거를 갖추었으니 나는 새로운 거를 또 자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꾸준히 해갖고는 안 돼. 한 가지를 어느 정도 할 때는 쭉 올라왔으면 요거는 요거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고 또 다른 것도 하면서 이걸 같이 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여기에도 쓰일 수 있고 이게 여기에 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뭔가 복합적인 작품이 나와야 되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요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이 사회는 아주 엄청난 복합성을 지금 요하고 있어요. 융합시대거든요. 융합시대니까 복합성을 요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이제 다른 데를 방향을 조금 이제 알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판이 터지는데 요거 하나에 정책돼 갖고 너무 오래 가면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거 묻혀버린다라는 거예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꼴인 거죠, 이게. 그리고 내 주위를 그 안에서 전부 다 계산을 하거든. 그럼 내가 넓은 수 없어지죠. 새로운 거를 배워가면서 요것도 재밌게만 하라는 거죠. 재밌게.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우리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이건 내를 따르기를 바라지 말고, 지는 지멋대로 하기를 바라야 돼요. 여기 지금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구슬해가지고 신을 받았어. 극단순하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당의 손을 빌려갖고 신을 받았어. 받았는데, 신을 받고 나서,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내가 기본은 받았단 말이죠. 이 신통이 열리고 좀 더 기본은 다 했어. 했는데, 무당 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무당이 돼지대가리는 요렇게 놓고, 또 이렇게 무당이 자기 실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재주를 갖고 내한테 자꾸 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10년 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풀빵 구워놓은 거라, 붕어빵. 다른 게 개발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신을 받고 태어나는 중인데, 지 밑으로 끌고 가요. 다른 게 개발이 안 돼. 우리가 어디 이제 그 단체가 있어갖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단전호흡을 배우러 가요. 어떤 명상을 하러 가. 그렇게 이제 몸수련을 하러 간단 말이죠. 거기 가니까, 기초를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초를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 수련 네가 해야 되고 네가 개발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프로그램 따라서 계속 30년 가는 사람도 있어. 15년, 30년 간단 말이죠. 7년도 가고. 그러니까, 요 똑같은 걸 구워내는 거야, 이제 지금.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태어났습니다. 기초만 열어주고 나면, 네 거는 네가 잘 하도록 보살펴 주는 거. 요걸 해야지, 내 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런 데서 전부 다 상충을 치는 거죠.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내 특기를 살리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렇게 가자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자꾸 이제 꼬아제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도 그렇고 모든 교육은 이것도 해보게 하고 저것도 해보게 하고 이것도 해보게 하고 시험을 치지 마라. 앞으로 이제 이런 추세로 갑니다. 이제 모두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뭐 고등학교에서 뭐 인문계 뭐 이래 갖고 요 선을 타 가지고 뭐 대학을 갈 때는 어디에 뭐를 뭐라 그러나 특기를 갖다 뭐를 해가 뭐라 그래? 대학 들어갈 때 자기 전공? 대학 인자 들어가는 게 자기 전공이 어디 있어? 대학 들어가면 뭐든지 이걸 해보고 싶다가 이걸 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이거 보니까 아니다. 이것도 해보고 아주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대학이지. 전공을 딱 택해가지고 이걸 갖다 가게끔 하는 거 이거는 가다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성장판을 가다버리 이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못 터졌던 거지, 이 사회를. 그러니까 대학을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든지 많이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대학에 두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이 끝날 때쯤 되면,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나는 어디에 적성이 맞은가, 이제 나와요. 이제 어떤 분야에 내가 이제부터 뭐를 하고자 하는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갖고 전공은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해야 돼요. 이걸 전공을 할 사람은 대학원에 이제 가고, 여기에서 내가 많은 경험을 해야 사회를 투입할 사람 사회 공부를 하고, 또 이 전공을 살릴 사람은 그때 가서 정해가지고 대학원을 가는 준비를 해서 그 전공의 대학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당신들 처음부터 대학에 처음에서 전공, 자기 전공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주입을 시키니 내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똑같은 거죠. 나는 지금 전문가죠. 어떤 분야에, 그죠? 연예인이잖아, 이게. 지금, 전문가잖아, 그죠? 전문가인데, 요 분야를 너무 요거만 싸고 있는 거죠. 한번 딴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이걸 손놓으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있어도 돼, 다른 것도 시간을 조금 빼서,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접목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이제 30대 같으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때까지는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내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이죠. 오케이? 무슨 소리지? 예. 폭력적인 생각이나 그 성적인 생각 갑자기 막 안 하려고 해도 막 질라진 생각이 딱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것 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 마지막으로 정법 전달에서는 제가 몇 번 전달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전해주면은 그 정도 맞는 말은 다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고, 제 생각엔 이게 비메이커다 보니까 좀 전하기가 이런 문제에서 예. 세 가지 문제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하나로 지금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이 내하고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또 내가 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성 같은 거 이런 거 생각나고, 또 내가 지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망상이 떠오르고, 뭔가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런 거는 아예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혼자이기 때문에, 뭔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없으면 염불이나 하지 이런 거 이제 하고, 뭐 할 일 없으면 안아보지 하고, 뭐 할 일 없으면 뭐 하지 하는 게 많은 거죠,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이건 다 바뀝니다. 내 할 일이 신나고 좋아서 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성생활 하는 그런 게 잘 안 떠오르죠. 왜? 여기에다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단순한 깍두기가 성생활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집에서 할 일 없이 놨던 부인이 성생활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왜? 할 일이 없거든요. 이런 건데, 전문의들 있죠, 전문의들.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사람들, 의사 엄청 바빠요. 성생활 하자 그러니까 그만 아이고 나 막 너무 피곤하다 막 이거 그 생각이 없어요. 왜?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성생활을 하는 이런 게 생긴다라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가 지금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걸 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동물적인 근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떠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럼 성생활을 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만일에 우리가 굉장히 내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같이 하고 싶고, 얼굴도 비비고 싶고, 팔도 대이고 싶고, 뭐 이런 게 되는, 이거는 좋아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 혼자인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자꾸 그런 게 떠올라요. 이거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동물의 육신을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동물 근성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수련을 하고 내 노력을 내서 지식을 갖추느냐 하면 이 동물적인 환경에 끌려다니는 데에 조금 자제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70% 동물로 우리가 지금 구성이 돼가 있고 내 영혼은 30%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물 근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 있는 거죠. 3대 7로.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함으로써의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이 동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70%로 바뀌어버리면 내 영혼이 영혼의 질량이 좋아가지고 갖춤이 좋아가지고 내가 충만해지면 이 동물은 내가 컨트롤을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아픈 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갖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이 동물의 근성이 가는 것들이 인간 진짜로 나의 중심으로 해갖고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정법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으면 텔레비를 안 보듯이.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이 강의를 듣지 텔레비를 안 본단 말이죠. 우리 정법 가족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정법을 듣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시장의 할머니가 이게 정법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게 디지털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가 그런 기구가 없어가지고 테프를 굽어줬어, 테프. 착하다 이어갖고 이래. 테프를 굽어줬는데 그 테프를 굽는다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구워줬느냐면 테프 한 개를 굽는데 밤새도록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래. 그러면 30분 지나면 착착 해요. 그럼 다 바꿔. 그래갖고 또 이래갖고 앉아있어. 1시간에 한 개 구워요. 이래갖고 이 밤에 6시간 동안 나는 테프를 구워 6개를 손에 쥐. 그럼 한 7시간 되죠. 이는 저런 시간까지.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돼갖고 또 조금 이제 씻고 이래갖고 가면 이게 또 강의를 해요. 하면 그걸 녹음해놨다가 또 테프를 구워. 그래갖고 테프를 놓아줬어요. 여기서 강의를 들을 때고 테프를 집에 가서 들을 때는 확 틀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라도 공부하라고. 나는 세상을 그때는 많이 몰라가지고 테프를 구워주는 게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테프를 구워줬더니 할머니들이 이걸 듣는데 이 테프를 듣기 위해 갖고 뭐 이거 테프 꼽는 라디오를 사갖고 이걸 꼽아갖고 듣는데 계속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리고 계속 들어가지고 테프가 늘어져 붙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게. 이게 사회 공부 가리키려고. 그 할머니들이 그때 막 병원에 다니고, 뭐 절에 다니며, 막 천도하고, 뭐 이게 막 전부 다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숙이고 다닌. 죄인 마냥. 이 강의를 들으면 테프 듣고 하고는 전부 다 막 좋아가지고 옷도 바뀌고, 전부 다 어디 나가면 그냥 한복 입고, 이게 영상에 보면 한복 입고 나오는 할머니들, 그분들이에요. 아주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병원 안 가지. 10년이 넘어도 지금 병원을 갖다 3군데씩 막 하루에도 다니던 사람이 병원 안 가지. 신나게 산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공부를 하고 뭔가 좋아지면 그러면 동물 근성이 안 딸리가는 거죠. 이 할머니들이 텔레비를 안 봐요. 재미가 없대. 그래, 이제, 요런 것들, 우리가 우수한 것들을 우리가 장착을 하면은, 이건 질이 낮은 거는 손이 안 갑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정도 하고, 나중 마지막에 질문한 거, 이 정법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안전해지더라. 전하려고 들어서 안전해지는 겁니다. 전하려고 들지 말고, 같이 들으려고 해보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라면, 부모님하고 내하고 사이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요런 거를 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들어보고 우리가 무엇이 고집인지
또 무엇이 가족인지, 이런 거 우리가 가족 치면 가족에 대한 게 나오니까, 요런 걸 한 두세 들어보고, 아, 이거는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그럼 오늘 저녁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이거 한번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 저녁에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왜? 뭐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꼭 좀 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나서 같이 이렇게 하나 틀어가지고, 뭐 블루투스로 하든지, 뭐 이래갖고 얼굴은 안 나오게 해서 딱 듣는 거예요. 얼굴 나오고 같이 보면은, 뭐야, 이거 시험 길러갖고, 뭐 이거고, 이게, 좀 전부 다 잘난 시대라 가지고, 뭔가 툭 이러거든요. 그때부터 또 반감이 가는 거죠. 예?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왔네, 이카든지. 뭐 그래서 이 안 나오게 해가지고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데 딱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강의를 한두 개 들어보는 거죠. 듣고 나서 아버지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다 바른 말 맞네. 이거거든요. 이게 그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듣기 전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세상에 무엇을 해도 이래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지금 이러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가끔 하나씩 듣고, 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래?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제 받아주시는. 우리가 강의를 이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들어보면서 의논을 좀 해보려고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이게 좋은 거라고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듣고 있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좋은 건지 모르고 있는데 좋다 그러니까, 좋으면 니나 해라 그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달길이 지금 막히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다가는,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공유를 일으키는, 요렇게 해야 되고, 주위 분은, 그러면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할애가 되게 해서 같이 들어보면서 이걸 의논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리고 한번 의논했다고 이제부터 들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나눈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걸 또 자리를 한번 만든다든지, 한 3번만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선배님이든 뭐 후배든 친구든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두 번 만나고 너무 이제 조금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몇 번 만나보니까 전부 다 등 돌리는 거지. 처음에 만나면 전부 다 내 약점은 숨기고 좋은 점만 갖고 사람을 대하니까 처음 만날 때는 얼굴도 반드시 씻고 나오거든요. 이래. 그러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눈곱도 낀 채로 그냥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자꾸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처음 만나가 한두 번 만나서 좋은 사람한테는 내가 선물을 하나 주듯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이러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듣고 하면은 내하고 또 연결돼 갖고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또 힘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전달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정보를 나누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정보를 나누려고 들어야지, 기성세대들처럼 이렇게 갖고 우리한테 주입을 하니까 우리 싫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도 주입하려고 그래. 좋은 거라고 저걸 듣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걸 습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싫다 하면서 나도 그 짓을 하는 거야. 정보를 나누는 것이지, 절대 강요해도 안 되고, 서로가 같이 공유해보는 것이지, 강요해보면 안 되고, 이렇게 서로가 도움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예. 요즘 들어 유독 뉴스에 집단 폭행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는 살인 사건 등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잔인한 사건의 가해자들도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인지, 피해자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아서 그렇게 잔인한 사건의 희생양이 된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고 싶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죠.
이 다양하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는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회를 방치하고 둔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사회는 우리가 만져가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를 안 만지고 내 살 길만 찾는다고 전부 다 그렇지 이 사회를 방치해뒀던 겁니다. 방치해뒀던 이 사회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사회가 방치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방치됐느냐는 나중에 풀더라도, 이 답은 방치된 만큼, 오늘날의 환경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뭔가가 자꾸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이 수도업이 돼가지고 지금 한 15년, 20년의 지금 수도업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가. 수도업이 돼갖고 있으니까 발전하고 가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여기서 눌려가지고 수도업을 해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은 기운들이 지금 흐르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살인을 했다고 그 사람의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죄는 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고 사회로부터 그 사람이 그 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까지 맞물려 갖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지금 이게 고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처벌을 한다고 강하게 하면 우순간에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회는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처단만 한다라고 들면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또 일어나고 또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또 처단만 해가지고 사회에 무슨 경종을 울린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움찔하지만 다시 일어날 때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환경을 안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똥파리가 왔는데 그 환경을 안 없애고 자꾸 똥파리만 두드려요. 어찌 된 게 똥파리가 더 많이 오네.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복지사회가 돼야 되는데 복지수급자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근본을 찾아갖고 해결을 안 하고 자꾸 뭐 이렇게 물질로 주고 대우만 잘해주고 뭐 이러니까 복지수급자가 또 그 다음에 나온다 이거죠. 나오기 시작한 거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지 계속 앞으로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찾아서 해결할 줄 모른다면 이제는 이것이 전부 다 복지수급자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 오늘날 그 시대를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수급자들을 잘 해준다라고 해주는데 복지수급자는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이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도 나오는데 왜 병원은 계속 불어나야 되고 환자는 계속 더 많이 나오냐. 근본을 고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선에 나서는 것이다. 이게 이 복지수급자들도 지금 우선에 빵을 주고 조금 자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불 더 잘 깔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우선하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사는 데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용기를 갖고 또 한번 살아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안주시켜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환경이 돼서 복지사회는 못 만든다 그렇게 해서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은 교육입니다. 왜 내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된다. 가르침을 줘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내가 어려운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을 내가 돈을 준다고 해갖고 당신들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다라는 우리 살 길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니까 헤매고 못 가는 거죠. 그럼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바르게 가르쳐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일으켜주고 희망도 줘야 되고 길을 알게끔 해주면 우리 힘은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똑같은 거죠.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우울한 게 많으면 우울한 사건, 안 좋은 사건 이런 것들이 또 나왔는데도 그걸 갖다 그냥 처리하고 말았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그걸 쳐다보고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옛날에는 뉴스에 안 나오고 나올 때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게 더 많아지고 흉악해지니까 뉴스에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국민이 다 알았어. 알고도 나쁜 놈이다 저거 이러고 말아버렸어. 그럼 또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식은 것 같으면서 좀 있으니까 또 어떤 사건이 나온다. 더 흉악한 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한테 이거 지금 계속 이런 게 많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 내 옆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내한테도 직접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자꾸 다가오는 거죠. 요새 선생님 뭐 이렇게 정부시대에서 내놓은 게 있대. 대자연의 경고. 대자연의 경고 아는 사람. 처음 들어봐요? 오늘 나중에 이거 대자연의 경고해갖고 공유해갖고 전부 다 깔아주세요. 대자연의 경고를 한번 보라는 거야. 그거 메시지를 내놨으니까. 근데 대자연의 경고, 아는 사람.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이크 줘보세요. 주변에 반복해서 들리는 말이나 보이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대자연이 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한다면 조금씩 내게 사기를 당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것부터 당하기 시작할 때 상황을 원망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더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공부하세요. 지금 들리고 보이는 모든 환경이 내게 다가올 가까운 미래입니다. 여기 답입니다. 아까 질문엔 답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게끔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일이 다가올 수 있게끔 지금 오고 있다. 그래도 이 사회를 방치하고 둘 거냐?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노력할 거냐? 이제 이걸 지금 경고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지금 정법을 이게 공부하는 우리 정법 가족들은 요런 데서부터 지금 탈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어떤 희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전부 다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정화돼 버리는. 이것이 이제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죄로 보지 말고 이 사회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보지 말고 흉악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을 지목을 해갖고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잘못은 없고 저놈만 잘못했다 하기 때문에 허허 이거 또 못 깨치는구나 또 나옵니다. 우리 잘못과 그 사람의 그거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 그 당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든 죽음을 당하든 이렇게 한 데는 그 집안과 그 주위의 거를 이게 전부 다 파보면 왜 죽어야 되는 왜 희생이 되는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정리할 줄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바르게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방치해두면 안 되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같이 이 사람들하고 아파해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노력하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게 벌을 받아야 돼 이래버리고 나는 잘못 없다 그러면 이제 내 주위에서 또 나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자연의 경고죠. 이제 앞으로 시민운동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놔두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이런 환경에 휘말려 들어간단 말이죠. 같이 다들 우리 시민이고 형제들이고 우리 국민이니까 같이 우리가 맞들고 나가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35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제 직업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댄서입니다. 예. 6년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좀 많은 것들을 돈, 사람들을 많이 잃어가면서 그렇게 2년 넘게 너무 메마르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 있는 스승님의 전법 강의를 듣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춤을 춘 지 19년이 되었고 해서 이제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것은 스승님께서 알려주셨던 제가 쟁의로만 끝나는 인생을 살까 너무 걱정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어 스승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문인데 공부를 또 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돈을 보고 일하지 말라고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후천시대의 프로와 아마추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연예 활동을 하고 이게 사회 축군이 되고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배우는 춤꾼이냐 그게 교습생이냐 내가 다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이제는 이 사회에 필요한 춤을 추느냐 교습생은 배우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춤을 추지 않아요. 우리 춤을 추지. 이게 교습생입니다. 근데 내가 춤을 추더라도 교습생이 끝나가지고 내 춤을 춘다면 사회에 필요한 춤을 춘다는 거죠. 사회에 필요한 춤을 추면은 이 사회가 공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배운 걸 내가 춤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놓고 우리는 인기를 얻으려고 만드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배울 때는 내가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지만 사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춤을 추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춤을 개발을 해야 되고 사회에 필요한 춤을 춰야 된다. 요래 되면 사회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죠. 요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 앞으로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때까지 잠자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한 50년 전, 70년 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지망생이 나오면 집안에서 다 반대했어요. 왜냐? 웃음을 팔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거늘진 인생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형성됐을 때 우리가 겪었던 부모님들이고 어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이거 잠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던 게 이제 성장판이 터져가지고 이 사회 활동가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 활동가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미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연예인 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대통령보다 더 위력이 셉니다. 대통령 말보다 더 힘이 더 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인 중에 공인으로 지금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인재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인데 그냥 과거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추고 율동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연구해야 된다. 어떤 연구? 이 사회가 필요한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이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작품이 아니었었고 이제 앞으로는 작품을 만드는 시대인데 작품을 만드는 건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춤을 우리가 추더라도 사회가 필요한 그 안에 담기가 있는 내용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어떻게 보여줄 거며 어떻게 율동을 해갖고 전부 다 공유를 일으켜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춤만 배워갖고 춤만 추는 거는 네가 춤추는 걸 배운 거지. 그걸 내가 춤을 추보는 것이지. 우리 작품이라는 것은 사회가 필요한 작품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필요한 것. 이것이 인류 사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작품이죠. 그렇게 이제 다시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배운 거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하자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연구를 해서 이때까지 기성세대들이 이때까지 노력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이 돼줘야 됩니다. 아마추어는 내가 배운 사람이고, 그죠? 이때까지 춤을 배워가지고 춤을 추는 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작품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작품이 안 되면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라 하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내가 돈을 받고 뛰니까 프로다. 그게 아니고 작품을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근데 아직 작품에 익지 않았다면 아직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면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만 달라드니까 이게 네 인생 그 파묻혀버리는.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다가 지금 내 작품을 우리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 우리 작품. 작품만 바른 게 나오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고 지금 자랐던 게 뭐예요? 신패러다임. 이 소리는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없어요. 신패러다임을 자꾸 요구하고 신패러다임을 논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작품. 과거의 기성세대들이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던 걸 써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변화된 새로운 작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원하고 있어. 새로운 작품. 신패러다임. 근데 우리가 신패러다임을 지금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식시대 거를 이게 따가지고 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조금 묻혀가지고 이래 하고 있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를 못했어요.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법을 들으니까 이 정법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반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던 상식에서 반전하고 깨버리고 새로운 걸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정법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하고 지식은 다른 것이다. 지식은 상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진리는 상식을 깬다. 상식이 깨져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상식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프로 정신이다. 프로는 내 작품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고 작품을 이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농구하는데 프로만 많이 봐가지고 어디 회사에다가 이래 돈 많이 받고 뛴다고 프로라고 하는데 그 프로 아니에요. 아마추어들이지.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개념들을 지금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프로는 나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프로입니다. 이해됩니까?